만약 당신이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뉴욕, 마이애미, 상하이가 완전히 물에 잠겨 있다면 어떨까요? 남극 대륙 아래에 숨겨진 거대한 강이 지금 이 순간에도 얼음을 녹이고 있고, 종말의 빙하라 불리는 THS 빙하는 매년 500억 톤씩 붕괴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게 수십 년 안에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경고하죠.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게 단 몇 분 만에 일어난다면 해수면 70m 상승, 30억 명 사망, 그리고 수백만 년 동안 얼음 속에 갇혀있던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출현. 상상하기 싫지만 오늘은 그 악몽을 현실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남극이라는 곳은 단순한 얼음 대륙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 얼음의 90%가 이곳에 몰려 있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담수의 60%도 이 얼음 속에 갇혀 있거든요. 유럽보다 40%나 더 큰 이 거대한 땅덩어리는 평균 두께만 해도 2km가 넘는데, 그 면적은 미국 전체의 1.5배에 달하죠. 상상이 되시나요? 2,500만 세제곱킬로미터라는 어마어마한 얼음 덩어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천천히 녹고 있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얼음 아래에는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숨어 있습니다. 100만 제곱킬로미터에서 20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바다가 두꺼운 얼음 아래 감춰져 있고, 거기엔 수백만 년 동안 고립된 생명체들이 살고 있거든요. 과학자들이 처음 이곳을 발견했을 때 믿을 수 없었던 건 그 어둡고 추운 환경에서도 생명이 번성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말미잘처럼 생긴 작은 생물들이 얼음 밑면에 굴을 파고 살면서 수백만 년 된 박테리아와 고대 유기물을 먹고 있었죠. 이 생물들이 먹는 건 정말 기괴합니다. 마치 냉장고 구석에서 수천 년간 방치된 음식 같은 걸 섭취하는데, 지구가 훨씬 따뜻했던 시절의 고대 해골과 썩은 유기물을 먹고 살아남은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무서운 건 이 미생물들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특성을 가졌다는 겁니다. 항생제 내성을 지닌 박테리아들이 얼음 속에 gat혀 있는데, 만약 이것들이 풀려나서 지구상의 다른 박테리아와 유전자를 교환한다면 우리는 끝장나는 거죠. 특히 문제가 되는 건 THS 빙하입니다. 일명 종말의 빙하라고 불리는 이 거대한 얼음 덩어리는 폭이 120km에 달하는데 플로리다주 전체만 한 크기거든요. 이 빙하 하나만 녹아도 전 세계 해수면이 60cm나 상승하고, 실제로 지금 이 빙하는 매년 500억 톤의 얼음을 바다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처음에 이게 수백 년에 걸쳐 일어날 거라고 예측했지만, 최근 관측 결과는 훨씬 더 충격적이에요. 불과 수십 년 안에 모두 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빙하 아래에서 발견된 건 더 놀랍습니다. 거대한 강이 빠르게 흐르고 있었거든요. 지구 내부의 지열 에너지 때문에 얼음이 녹아서 생긴 강인데, 이게 빙하를 밑에서부터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처음엔 천천히 시작되지만 일단 큰 얼음 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면 연쇄 반응이 일어나면서 더 많은 얼음이 무너지는 악순환이 시작되죠. 마치 도미노처럼 하나가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인 거예요. 만약 이 모든 얼음이 단 몇 분 만에 녹는다고 상상해보세요. 해수면이 70m나 상승하면서 전 세계가 물에 잠기게 되는데,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건 해안 도시들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거리가 침수되고 마이애미와 뉴올리언스가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건 시작에 불과해요. 미국 동부 해안의 보스턴, 뉴욕 같은 대도시들도 순식간에 바다 밑으로 사라지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현상이 하나 발견됩니다. 남극 해안 인근 지역의 해수면은 오히려 하강하는데, 먼 곳의 해수면은 급격히 상승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남극 빙상이 워낙 거대해서 주변 바닷물에 중력을 작용하고 있었거든요. 240억 메가톤이라는 엄청난 무게가 바닷물을 끌어당기고 있었는데, 얼음이 녹으면 그 중력이 사라지면서 인근 해수면이 내려가는 겁니다. 반대로 그 물은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더 먼 지역의 해수면을 급격히 올리죠. 해수면이 4m만 상승해도 미국은 주요 국립기념물들을 잃게 됩니다. 제퍼슨 기념관이 물에 잠기고 펜웨이 파크도 마찬가지 운명을 맞이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해요. 상하이, 라고스, 뭄바이, 자카르타 같은 주요 항구 도시들이 완전히 침수되고 파괴되면서 수억 명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지게 되거든요. 더 큰 문제는 이 염수가 농경지로 흘러들어가서 작물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하 대수층까지 바닷물에서 넘쳐 흐르는 염수로 오염되면서 담수 공급이 심각하게 위협받게 되거든요.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수돗물에서 짠물이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리도 못하고 샤워도 못하고 마실 물조차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오염은 단순히 소금물에 그치지 않아요.
남극 빙하에 갇혀있던 위험한 박테리아들이 물과 함께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거죠. 이 박테리아들 중 일부는 낭포성 섬유증 같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더 무서운 건 현대 항생제로도 죽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면역 체계는 이런 고대 병원균을 한 번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연 방어력이 거의 없거든요. 감염이 통제 불가능하게 확산되면 최첨단 의료 기술에 의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고용량 항생제를 장기간 투여해도 치료가 안 될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팬데믹이 시작되는 거죠. 하지만 이 박테리아들에게도 긍정적인 면은 있습니다. 새로운 항생제 개발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유독 폐기물 처리장을 정화하는 데 쓸 수도 있거든요. 심지어 플라스틱을 대체할 생분해성 소재의 원료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긍정적인 활용은 나중 이야기고, 당장은 생존이 먼저입니다. 얼음이 계속 녹으면서 또 다른 생태계 문제가 발생합니다. 해류의 흐름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래 바닷물은 매우 특정한 방식으로 움직였는데, 밀도가 높은 염수는 해저로 가라앉고 밀도가 낮은 물은 표면으로 올라오면서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처럼 열과 영양분을 운반했거든요. 이 시스템은 해양 생물의 생존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녹는 빙하에서 나온 담수가 유입되면서 해수면의 염도가 낮아지고 밀도가 떨어져서 더 이상 깊이 가라앉지 않게 된 겁니다. 마치 해양 컨베이어 벨트가 고장난 것처럼 더 이상 열을 제대로 이동시킬 수 없게 되는데, 과학자들은 이게 기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북극 빙하가 녹으면서 따뜻한 멕시코 만류가 약해질 수 있고, 남극 빙하가 녹으면 특정 상황에서는 오히려 빙하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구 온난화가 국지적으로는 극심한 추위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영양분 순환입니다. 해양 순환대가 파괴되면 해저에서 해수면으로 영양분이 올라오지 못하는데, 이 영양분은 식물성 플랑크톤의 성장에 필수적이거든요. 식물성 플랑크톤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해양 먹이사슬의 맨 아래에서 모든 해양 생물에게 필수 영양분을 제공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이게 사라지면 해양 생태계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재미있는 건 남극 해역 주변의 일부 식물성 플랑크톤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겁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철분 같은 영양분이 공급되기 때문인데, 일시적으로 대규모 조류 번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이건 나쁘지만은 않은데 이산화탄소를 조금이나마 흡수해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도 잠깐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지구가 훨씬 더 더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얼음이 지구를 시원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반사율 때문입니다. 햇빛을 아주 효과적으로 반사해서 지구 표면으로 흡수되는 열을 줄여주는데, 얼음이 녹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대신 어두운 바다나 땅이 드러나면서 태양열을 훨씬 더 많이 흡수하게 되고, 이게 다시 온도를 올려서 더 많은 얼음을 녹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게다가 물이 따뜻해지면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죽은 물질이 더 빨리 분해되고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방출되죠. 녹는 빙하는 염분이 있는 바닷물 위에 담수층을 형성하는데, 이게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효율을 떨어뜨려서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극 대륙의 나머지 부분도 거대한 조각으로 부서지기 시작하는데, 얼음이 녹으면서 수백만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놀라운 자연의 경이로움이 드러납니다. 그랜드 캐니언보다 100km나 더 긴 거대한 협곡 시스템이 나타나는데, 이건 지구에서 가장 깊은 협곡으로 해수면 아래 3.5km까지 뻗어 있어요. 내륙에서 해안까지 이어지는 이 협곡은 정말 장관인데, 1500만 년 된 보스토크 호수도 볼 수 있게 됩니다. 부피로 따지면 세계에서 6번째로 큰 호수인데 1500만 년 동안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거든요. 좋은 소식은 얼음이 모두 녹았으니 그곳에서 피크닉을 즐길 수도 있다는 건데, 솔직히 지구가 겪고 있는 모든 재앙을 생각하면 피크닉은 무슨 피크닉이냐는 생각이 들죠. 게다가 보스토크 호수에 서식하는 미생물들은 피하는 게 좋을 겁니다. 1500만 년 동안 우리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독자적으로 진화해온 생명체들이 당신의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협곡을 감상하거나 호수를 들여다볼 시간은 없습니다. 해수면이 이전보다 더 높고 빠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인데, 마지막 남은 얼음 덩어리까지 모두 녹으면서 해수면이 70m 넘게 상승하는 최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급격한 해수면 상승은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는데, 전 세계 인구의 40%에 해당하는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해안가에 살고 있거든요. 남극의 얼음이 단 몇 분 만에 녹으면서 그들 대부분이 익사하게 됩니다. 미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포함한 대서양 연안 전체가 물에 잠기고, 23층 높이의 고층 빌딩에 살던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옥상으로 대피해야 하죠.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은 물과 기타 지형으로 둘러싸인 작은 섬들로 변모하고 주 전체의 일부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런던,
파리, 베니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모든 주요 해안 도시가 물에 잠기는 거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이재민이 되거나 부상을 입고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합니다. 물이 처음 육지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차에 뛰어들어 내륙으로 대피한 사람들은 운이 좋으면 살아남았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죠. 각국 정부는 공황 상태에 빠져 긴급 작전을 개시하지만 해안가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익사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고층 빌딩 꼭대기에 있는 절박한 사람들을 구조할 방법은 있을지 몰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조하기에 충분한 헬리콥터가 있을까요? 보트도 필요할 텐데 파괴된 기반 시설을 어떻게 복구할 수 있을까요? 더 중요한 건 갑자기 닥친 담수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담수와 바닷물이 섞이면서 인류는 심각한 식수 부족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갑자기 내륙 지역의 땅이 가장 인기 있는 부동산이 됩니다. 미국 중서부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고 있는데 덴버, 미니애폴리스, 라스베이거스가 그 어느 때보다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지구 남반구 국가들은 훨씬 더 심각한 타격을 입었어요. 인구 1억 6천만 명의 방글라데시 전체가 물에 잠겼고 각국이 원조를 요청하면서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너무 많은 지역이 피해를 입어서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얼음이 모두 녹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구 동토층인데 극지방에 오랫동안 얼어붙어 있던 토양이거든요. 4만 년 이상 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그 아래 갇혀있던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방출되어 지구 온난화를 더욱 가속화시키고 이게 다시 영구 동토층을 더 많이 녹이는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마치 누군가 냉동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넣는 것처럼 빠르게 녹는 거예요. 미세한 미생물들이 간 녹은 고대 유기물을 섭취하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산화탄소와 메탄을 배출하여 지구 온도를 더욱 상승시킵니다. 우리는 이제 미생물이 내뿜는 가스를 들이마시고 있고 지구는 점점 더 더워지고 있는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구 동토층에 갇혀있던 DNA 바이러스가 녹아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러한 재앙 속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건 전례 없는 도전이 될 겁니다. 게다가 지구는 5도에서 10도 정도 따뜻해졌는데 이 열기가 처음엔 빙하를 녹이는 원동력이었지만 이제는 지구 평균 기온을 거의 27도까지 올려놓았어요.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주하기 시작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목적지는 캐나다, 알래스카, 그리고 새롭게 발견된 남극 지역입니다. 이곳이 바로 새로운 열대 낙원이 되는 거예요. 3,400만 년 전 남극 대륙은 뉴질랜드처럼 온대우림이었는데 어쩌면 모든 게 다시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남극 해안에 야자수가 자라고 따뜻한 남극해에서 악어가 헤엄치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물론 그때쯤이면 인류 문명의 대부분은 이미 파괴되었겠지만요. 다행히 남극 대륙이 순식간에 녹아내려 해안 도시들이 물에 잠긴 무덤으로 변하는 일은 없을 겁니다. 30억 명이 사망하고 지하수가 오염되고 지구온난화는 더욱 심해지고 전 세계적인 팬데믹이 닥치는 일도 말이죠. 하지만 현재 속도로 계속 녹는다면 언젠가는 비슷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어요. 다만 그게 몇 분이 아니라 몇십 년, 몇백 년에 걸쳐 천천히 일어날 뿐이죠. 육지와 물의 경계가 완전히 바뀌는 세상, 우리가 아는 문명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지금도 남극의 얼음을 관찰하면서 경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되돌릴 수 없는 지점을 넘어설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종말의 빙하라는 이름이 괜히 붙은 게 아닌 겁니다.